왜? 거기 뭐 써 있어? 하나 빨리 얘기를 해줄게. 절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의 절대값하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이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건 1이잖아. 이건 5인데. 안 좀 같지? 다르죠. 어, 내가 특수한 건가 봐요. 특수한 상태일 때다. 그거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보여줘봐. 네. 어. 자, 11번부터 갈 거고요. 오늘 최대 최소 껴서 할 거고, 최대 최소가 이차함수 제일 특징점이니까 거기까지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보자. 11번. 아이고, 금요일 너무 힘들다. 원래 금요일날 중학생 안 하려 했는데 화수목 마여 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 안타까운 거야. 매일매일 10시간씩 하니까 죽을 것 같아. 서서 계속 써봐. 너무 슬퍼요. 이제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자, 요거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fx의 그래프는 x축과 접하고 라고 써 있어요. x축과 접한다. x축과 fx가 접한다 라고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y는 fx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y는 gx랑 만나는 게 1사분면 하나, 2사분면 하나다 라고 써 있어. 이렇게 y는 gx가 있는데 둘이 만나는 요 지점이 하나는 2사분면, 하나는 1사분면이다. 이렇게 써 있어. 11번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요거가 보기에 따라 옳은 거 골라주세요 라고 써 있어요. 기억번 하나씩 그냥 판단만 해주면 된다. 앞에 건 쉬워요. 여기는 똑같이 요 값은 0이다 이거 써 있어. 그러면 우리가 문자가 A, B 썼죠. 그럼 요 식에 대해서 판정하라고 하고 요쪽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fx랑 이차함수 관계를 우리가 연결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때 여기에서 판별식 써주면 저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이 우리가 접하니까 뭐야? 판별식 d가 후서가 는 0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d가 0이다. 이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니은번은 이제 4분의 a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d는 값이 0보다 크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뭘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a랑 d를 연결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지. a랑 d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을 짜줘야 돼. a랑 d를 연결하는 식을 짜줘야 돼요. a랑 d 연결할 거야. 지금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a랑 d 연결하려고 하면 fx랑 gx를 우리가 연립할게요. 연립해 볼게. 그러면 식이 x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ax, 그 다음 옆에 얘들아 미안한데, 자 봐봐, 먼저 요거 먼저 해볼게요. 적지 말아봐. 요 값은요 cx 플러스 d 이렇게 되거든. 지금 이때 요걸 연결해서 우리가 연립해 줄 때 방정식 형태로 이렇게만 바꿔줬어. 근데 지금 요 값으로 a랑 d만 연결이 안 되죠. a랑 d만 연결해야 되지. 문제를 보면 a랑 d만 연결하려 하는데 a랑 d가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값이 여기 첫 번째에서 a제곱 값은 값이 4b다 라고 써 있는 거여서 이 부분을 응용해서 우리가 여기다 대입해주면 B값하고 D값의 차이가 0보다 큰지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요 Y는 GX의 Y절편값은 여기가 D가 되지. 그 다음 여기에서 얘의 Y절편값은 값이 B가 되죠. 그래서 B에서 D를 빼면 양수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거 양수 아니죠? B가 더 작아요. 그래서 음수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요 코드를 맞춰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값을 A, D 쪽으로만 연결해줘라. 그렇고, 그 다음 D급번 볼게요. D급번은 C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4D 요거에 대해서 써있다. 그럼요, 식 자체가 우리가 요 A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다음 식에서 연립한 요 식에 대해서 판별식 D를 써볼게요. 그때 얘가 한 근, 두 근 있는 거지. 한 근, 두 근 있으니까 얘가 0보다 크다. 일단 이걸 1단계로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써주면 A 빼기 C의 완전 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4 d 빼기 4d 요 값은 0보다 크다. 얘가 돼요. 그래서 이 값은요 우리가 a제곱 옆에다가 마이너스 2ac 그다음 옆에 c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4d 이렇게 된다. 요 값.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a제곱은 값이 4b죠. a제곱 값이 4b다. 그래서 아이고 마이너스 안 했네. 요 마이너스 4ac요.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로 바꿔주세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면은 얘 값하고 어때? 얘 값이 지워지죠. 그래서 따라서 c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4d 값만 나와 있다. 이 값에 대해서 얘는 두근이니까 양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D급번은 그냥 판별식 한 다음에 해달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문제를 조금 분석해 보면 여기에서 얘가 1사분면에 있어. 요 교점. 그 다음 요건요 2사분면에 있죠. 그러면 둘의 차이가 뭐야? 1사분면과 2사분면?
x값의 좌표가 하나는 양수, 하나가 음수라는 거지.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 그럼 따라서 우리가 연립한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a-c x 그 다음 옆에 b 빼기 d는 0이다 에 대해서 나오는 근의 값이 요 근의 요 자리에 x좌표 그 다음 요 자리에 우리가 x좌표 그걸 알파 베타라 놓으면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는 양수 하나 음수니까 둘을 곱하시면 음수다 라고 써 있는 거야. 따라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거는 근과 계수의 결과로 b 빼기 d는 0보다 작다. 이거가 지금 연립식에서 한 번 더 나온다. 지금 여기에서 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니은번.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억번에서 a제곱은 값이 4b지. 근데 봐봐, 시연아. 우리가 요걸 연립해서 a랑 d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연결할 때 c랑 b가 껴져. c랑 b가 껴있으면 요 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a제곱 값이 4b다. 이거를 여기 식에다 대입할 거야. 그럼 요건 b 빼기 d는 우리가 부등호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b랑 d의 자리를 봐주시면 얘는 y절편, 얘는 y절편이야. 그래서 요 gx의 y절편 여기 위에 있고 d, 그 다음 요거의 y절편 b, 얘가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b랑 d를 빼주면 우리가 음수값이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잡히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이거 근과 계수로도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거가 나중에 부등식에서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오늘 하면 특강 절반 끝. 와, 그럼 절반 끝났어. 이제 9번 더 하면 돼. 와, 내 방학이 끝이다. 어떡해.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 고1 겨울쯤부터는 진짜 난리나. 책 3권 해야 돼서. 지금 한 권 하잖아. 많이 하는 친구들 3권 하거든, 3권. 수원하고, 공수투하고, 인간이 아니에요. 그 다음 기아. 여기까지 하면은 죽고요. 여기까지 하는 거 권장. 근데 겨울에는 아마 해야 돼. 겨울에는 요렇게 수원, 수투, 기아 요렇게 3권 해야 될 거야. 고1 겨울에. 그래가지고 하루에 수업 6시간 듣고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거의. 그러고 숙제까지 하면 보통 10시간 해야지 겨울방학 때 수학이 1년치가 끝나. 근데 제가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 그 미리미리 해두면 조금 나아요. 미리미리 하면. 그때 몰아치고 있는 친구들은 저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이번 겨울에 땡겨놔야 돼. 이번 겨울에 2권 봐놓으면은 내년 겨울에 2권만 봐서 4시간 수업 들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그런 거야. 어차피 수학 배우는 거여서 그렇다 보니까 일단 고등 수학 다 끌고 가야지. 다 끌고. 후석이 이제 그냥 잡아놔야지. 시원이는 들을 거고 시원이는 원래 많이 하려고 하잖아. 네. 그 아마 너네 그
12월 정도부터 아마 할 거예요. 아마 할 거면 11월까지 해가지고 너네 학기 끝나잖아. 중3은. 중3 학기 끝나고 12월 달부터 좀 자주 오는 걸로 스케줄을 어떻게 해서 학교 단축성 맞춰가지고. 근데 저희 학교는 똥망해가지고 단축 수업 따위는 안 할 텐데. 그래, 그냥 끝나고 뛰어오라고. 앞에 타임 깔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자, 얘랑요. 얘가 있는데 서로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다 라고 써 있어요. 자, 볼게요. 얘랑 접한데 얘랑 평행하대라고 써 있어. 후서가 평행하면 기울기가 어때야 돼? 평행하면 기울기가 평행 기울기?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죠? 맞아요. 아이고 자신을 가져요. 잘 맞추는데 자꾸 옆에서 우진이가 틀리게 해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값이 2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얘랑 얘는 어떻대? 둘이 접한다 라고 써 있죠. 접이라고 써 있어. 둘을 연립하실게요. 우변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2x 옆에 플러스 b 빼기 2는 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접하려고 하면은 교점 몇 개 있다는 거야? 접 한 개죠. 한 개. 그래서 판별식 d가 x에 대해서 우리가 걸었을 때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2 곱하기 1 이렇게 하셔가지고 1 빼기 b 플러스 2 요 값은 값이 0이다. 따라서 b 값은 값이 3입니다. 3. 쉽죠? 그래서 a 값은 2, b 값은 3이니까 답 3번 하면 안 된다. 후서가. 답 몇 번? 5번. 오케이. 잘 듣고 있고요.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이. 한 번씩 멍해. 한 번씩 아무것도 안 써. 뭐 3번 틀릴 수도 있잖아.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점수가 날아가는 거야. 자, 13번. 13번. y는 2x제곱에 그래프랑 접한대. 얘랑 접하고요. 그 다음 기울기가 4래. 기울기가 4인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랑 접한대. 또 접이래. 또 접이야. 자, 자꾸 접한대. 자, 보실게요. 여기에서 지금 그래프를 그려주면 일단 기울기가 4인 직선이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접한다 라고 써 있는 거고, 하나는 얘는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접한다 라고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위치 관계는 안 맞을 수 있지. 당연히 얘가 더 오른쪽에 있고 얘가 왼쪽에 있어도 무관해. 근데 접한다 라는 거 성질을 써달라고 하고 있고, 그때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작성하는 게 1번이다. 요렇게. 자,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자, 옆에 상수항 뭐 적어야 돼? 상수항 알지 못하니까 우리 더하기 b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식작성 1단계야. 그랬을 때 여기가 완전해, 여기가 완전해, 식이. 얘가 완전하죠. 그래서 얘가 완전하니까 여기에 접한다 라고 연립해주면 우리가 좋겠다. 얘랑 먼저 우리가 연립한다. 그러면 식이 어때? 2x제곱 왼쪽으로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b는 0이다. 얘가 접하는 거야. 접할 때 어떻게 한다? 판별식 dx가 0이다. 근데 우리 여기 숫자가 어때? 짝수니까 이거 4로 나눠서 짝수 공식 쓸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2b. 요 값은 0이다. 그래서 b 값은 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됩니다. b 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가 직선식을 완성시킨 거야. y는 4x 마이너스 2. 얘도 이제 완전해진 거야. 완전한 걸 여기 미지수 하나 있는 데다 연립해준다. 4x 빼기 2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이렇게 연립된다. 우리 좌변을 이항한다. x제곱 옆에 4 플러스 kx 그 다음 옆에다가 요거 이항해주면 플러스 k 그 다음 옆에 플러스 k 3 이렇게요. 그랬을 때 얘가 판별식이 어때? dx가 0이다. 그래서 4 플러스 k에 완전제곱 마이너스 4ac 4k 마이너스 12는 0이다. 얘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k제곱 옆에다가 플러스 8k 그 다음 옆에 플러스 16 여기 마이너스 4k 옆에 마이너스 12는 0이다. 따라서 여기 식을 적어주면 k제곱 플러스 4k 옆에 플러스 4는 값이 0이다. k 값은 몇이에요? k는 마이너스 2겠죠? 완전제곱식 풀면.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 어이 덥다. 아, 냉풍기 갖고 와야 되는데 계속 까먹네. 더워 죽겠다. 틈새 핸드폰 하지 마시고요. 저거 어떻게 하는지 봤어, 우서가? 네. 다음 주에 우리 시험 본다. 똑같은 거 2차 함수 껴서. 저번 거는 안 나쁘더라. 그래도 뭐 나쁜 사람 없었고요. 어제 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더라. 어제 삼각비.
나쁘지 않다. 선생님. 내고 갔죠. 시원이 안 냈지? 네? 시원이 어제 거 안 냈지? 어제 거 냈어요. 어제 거 냈어. 이름 안 써 있는 게 시원이구나. 하나가 이름이 안 써 있어. 아, 제가 이름을 안 썼어. 그리고 예전 시험. 저번 거 갖고 왔어? 네. 갖고 있을게. 자, 그 다음 14번 갈게요. 14번.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써 있어. 후서가 이제 감기 나았잖아. 이걸 기억하니.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이거 뭐게? 실수 A 값에 관계없다. 실수 A 값에 관계없다. A는요? A에 대한 항등식이요. 이제 적어놓고 기억해줘. 제발. 이거 적어. A에 대한 항등식. 제발 적어줘. 이렇게 그대로 써줘. 항등식. A 관점에 대한 항등식이란 거야. A에 1억을 넣든 3을 넣든 그냥 맞아진다고 써 있는 거야. 딱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요거에 A 값에 관계없이 얘에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써 있어. 지금 우리가 다음 식은 y는 x제곱 옆에 마이너스 2ax 옆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지금 다음 식은 우리가 이차함수 형태로 보셨을 때 y는 x 빼기 이거 표준형이라요. 이렇게로 바꿔줄 수 있다. 맞죠? 그럴 때 얘는 꼭지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 잡아보면 여기가 a,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찍힐 거야. 근데 a가 1억이든 3이든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야 된대. 항상 지나가야 된대. 그러면 얘가 항상 접할 거야. a 값에 상관이 없어. 그러려고 하면은 요선 돼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요선은 선 이름이 뭐야? y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래야지 접한다고. a가 봐봐. a가 여기 옆에다 계속 그려볼게. a 값이 7이야. 7, 마이너스 1이에요. a 값이 마이너스 500이야. 마이너스 500, 1이다. 얘가 돼요. 그랬을 때 얘네들 다 상관없어. 다 접해야 돼. 싹 다 접해야 돼. 이거 접 안 하는 것 같은 접이에요. 오케이? 그러려고 하면 이 값은 단체로 우리가 y 값이 다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말고는 접할 수 있는 직선이 없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얘가 접한다는 거야. A 값에 상관없이. 기울어지면 둘다 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짝 기울어가지고 우리 이런 직선을 여기에선 접하지 않는 거야. 얘랑도 안 접하겠지. A 값에 상관없이 양쪽으로 막 당겨지는 거잖아. 저기 마이너스 1억일 수도 있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억. 얘가 2야. 얘도 되고 얘도 돼야 돼. 될 수 있는 거 y 축의 값밖에 없다. 그래서 y 값은 마이너스 1. 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직선의 방정식. 도형이 힘들어도 도형은 금방 돼요. 나 도형 잘 못해서. 아, 3차원 도형부터가 이제 뇌치컬이 좀 필요하고요. 그것도 고등학교 때 나와요? 약간 왕따당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겠죠, 거기 가면. 근데 다들 잘 안 돼, 보통. 혼자 이해 못하고. 요거의 최소값하고 y는 마이너스 2x제곱 옆에 마이너스 4x 옆에 마이너스 3k의 최대 라고 되는데 상수 k 값을 내가 써있다. 상수 k 값. 자,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한 관점 앞으로 먼저 한번 넘겨볼까? 살짝 설명드리고 해야 되겠다. 네. 앞으로 넘기면 맨 앞에 최대값, 최소값 써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예시 들어줄게요. 예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일단 y는 2x 빼기 1의 완전제곱 플러스 3이야. 이렇게 써있어. 요거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두 가지 먼저 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옆에 마이너스 3 이렇게 할게요. 지금 왼쪽 식은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그 다음 얘는요. 위로 볼록이죠. 그리고 꼭지점 좌표 찍어줄게요. 얘 1,3이야. 얘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겠죠. 근데 지금 잘 봐봐. 여기 최대 최소에 대한 관점은 최대 최소 필요해서 최대소는
반드시 y축 관점이야. y축 관점인데 왜 y축 관점이냐면 지금 다음 식에 대해서 x값은 제한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x가 1억이든 5억이든 막 너네가 아는 숫자 1조든 상관이 없잖아. x값은 지금 다 펼쳐지는 거잖아. 이거 계속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죠? 그래프가. 맞아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최대소를 다음 그래프의 최대소 값을 물어봤어. 그때 우리가 y축 관점인데 이때 y축 관점에서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냐라고 할 때는 위아래 판정만 하면 되는 거야. 위아래. 위아래. 위인지 아래인지. 그게 y축 관점이잖아. x축 관점은 뭐야? 오른쪽 왼쪽이에요. 좌우. 그 다음 상하가 y축 관점이잖아. 좌표 평면이 그렇게 그려지냐.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때 잘 볼게요. y축 관점에서 위아래를 보시면 위는 끝도 없이 얘 계속 올라가는 거지. 이 그래프는. 그래서 이건 최대값 있어요? 없어요? 끝도 없이 올라가. 몇이라 할 거야? 없어요. 그래서 최대값은 지정할 수가 없는 거야. 최대값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야. 최대값을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 무한대예요. 양의 무한대. 일단 정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근데 얘는 맨 밑에 값 있지. 맨 밑에 값이야. 그럼 최대야, 최소야? 최소죠. 그래서 최소값은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거야. 최소값은 몇이야 지금? 최소값 y 관점 보라고 했으니까 y값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최소값이 3이다. 근데 이때 잘 써줘야 돼. x값이 1일 때 최소값 y는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때 요거가 이렇게 범위가 안 정해졌을 때, 범위가 없을 때는 반드시 최대 최소는 꼭지점에 대해서 나온다. 요거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범위가 없다면, 범위가 없을 때야. 범위가 없을 때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거나 꼭지점 기준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소 지점은 꼭지점 좌표야. 알겠어요? 자, 옆에 거 봐볼게요. 이것도 끝도 없이 내려가지. 쭉. 맞아? 쭉 내려가잖아. 그러면 이거 최소값 있어요? 최소는 지정할 수 없다. 지정 불가, 지정 x라고 할게요. 근데 최대값은요? 누가 제일 높아? 여기가 제일 높죠?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때 잘 적자고 우리가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y값은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야? 최대값이라고. 최대가 마이너스 3이다. 이거 똑같이 범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알면 돼. 봐봐.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여기 봐주세요.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어딜 우리 최소값만 잡히는 거야. 위로 볼록이야. 최대값만 잡히는 거야. 범위가 없을 때. 일단 여기까지 1번 기입 좀 해주시고요. 아, 후석이 앞에 거기 없구나. 거기 또 뽑아줄게. 기다려봐. 거기 기다려봐. 거기만 빨리 뽑아줄게. 화요일 날 책 줄 거예요. 월요일 날 만들 거여서. 그래서 프린트 분실해도 되니까 책 줄게요.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 책 주면 책만 분실 안 하면 돼. 상관없어. 금방 나와. 저거 써. 피곤해 죽겠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정보에 렸나? 자, 후석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다 쓰시면 돼요. 그 예제 있는 칸 거기 칸에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예제 안 풀어줄 거야. 문제 풀 거야. 그냥. 예제 너무 쉬워서. 그래서 저건 범위가 없을 때야. 한 2분 기다릴게요. 천천히 안 할 때 봐주세요. 야, 어제 평행선 그런 거 못 그릴 수 있어. 괜찮아. 좀 지나면 돼. 걱정하지 마. 진짜야. 진짜 여기서 문제 풀고 있었는데 여기에 걔 앉아있었잖아요. 쉬워? 네, 걔
자, 그 다음 우리 범위가 잡혀 있을 때 최대 최소 한 번 더 할게요. 지울게요. 범위가 있을 때 최대 최소 다음 식각구 그대로 할게요. 이 식각구 세 번째. 그래서 후서가 최대소는 어떻게 한다고? 무슨 축 관점? Y축이야.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Y축 위아래만 본다. 자, 범위가 제한돼 있어. 2에서부터 X값 범위가 5 사이일 때 5 사이일 때 여기에서 최대 최소 구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예시 여기에서 1에서부터 X값이 1보다 더 가자. 0에서부터 X값이 5 사이일 때 최대소. 다음 식 똑같이 할 거예요. 하나 갖고. 자, 범위. 네. 찾아버렸다. 나이스 우선 잘했어. 자, 봐봐. 우리가 아까 한 거랑 똑같이 그림 그려주면 돼.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이야. 꼭지점 몇이야? 1,3이지. 근데 이때 잘 봐봐.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그리지 않고 먼저 할 거야. 잘 봐봐. 여기서 가짜 X축 그릴 거야. 가상의 X축. 여기 가짜 X축 그릴게요. 이거 X축, 가상. 그때 우리가 X값의 범위만 생각하기 위해서 이거 가짜로 그려주는 거야. 헷갈릴까봐 처음에는. 자, 볼게요. 그럼 여기에 대한 X값은 몇이야? X값은 1이죠. 1이야. 근데 문제에서 몇부터 몇까지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는 여기보다 오른쪽에 있죠. 5는 더 오른쪽에 있지. 그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범위가 요만큼만 초록색만 유효하다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야? 후서가 봐봐.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야? 아래가 뭐야? 최소겠죠. X값이 그때 몇이야? X값이 2죠. X값이 2일 때 최소값이 몇이 나오는지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2 대입해. 그럼 몇이야? 몇이야? 5 나오죠. 그래서 최소값이 5인 거야. 최소값이 5인 거예요. 그 다음 5 대입해. 그럼 여기가 5 대입했지. 16. 그 다음 2니까 32, 35야. 그래서 이거 5,35라고 좌표 찍을 수 있고 이때 아까처럼 적으면 X가 5일 때 최대값 35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돼. 최대가 35. 그럼 요거에 대한 우리 최대값, 최소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 Y값이라 쓰고 얘는 5에서부터 몇 가지? 35 사이에서 결정된다. 최대수가 결정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저거 연습시킬 거고 지금 나랑 똑같이 그려봐. 그 다음 요거 똑같이 요 식각구 한다 했어요. 2 x 빼기 1의 완전제곱 플러스 3이에요. 자, 그때 똑같이 한다. 얘가 그림이 요건데 요것도 가짜 x축 그려줘. 이거 가상이야. 너네가 수치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그려주는 거야. 요 값이 몇이에요? 꼭지점이 1,3이죠. 그래서 x값은 1이야.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5 사이죠. 그래서 0에서부터 5 사이니까 0은 요거 왼쪽에 있지. 수직선상. 그 다음 5는요? 여기 있죠. 그러면 그거에 맞게 그림 그려보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서 범위가 요렇게 어이구 부서졌네. 자, 범위가 이거 요색으로 해야 돼서 요만큼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가 최소야? 후서가 언제 최소야? 언제 최소할래? 1, x가 1일 때. 그래, 됐다. 여기면 돼요. 시원해, 알겠어요? 여기가 좀 더 높지? 그래서 여기가 최소고 어디가 최대야? 여기가 최대야. 그때 아까 꼭지점은 좌표 써 있었지. 1,3. 그래서 3이 최소값, 최대값이 얼마? 계산해서 했으니까 35.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3, 35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요거 할 줄 알면 되고요. 위로 블록 똑같은 과정이어서 자, 내가 어떻게 나눠줬어? 범위가 있을 때랑 범위가 없을 때였어. 범위 없을 때는 꼭지점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잡힌다 했지. 그러고 반대로 우리 위로 블록이니까 최소값이 있어 없어? 위로 블록? 최소값 없다고 해서 범위가 없을 때 그 다음 아래로 블록은 최대값 있어 없어? 없다고 했어요. 근데 범위가 제한적일 땐 범위가 딱 끊기니까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위해서 요걸 꼭 그려준다. 얘가 중요해요. 그래야지 조금 빨리 풀어. 저 좌표평면에 정확히 그리고 있으면 오래 걸려. 우서가
포할 때 일단 1단계 범위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기에 최소값은 뭐야? 아래로 블록이니까 어느 점? 꼭지점이어야 된다고. 얘의 최대값은 어디? 꼭지점이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그거 설명한 거예요. 범위 없을 때. 오케이?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가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표준 형태로 바꿔야지 꼭지점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성이 보이게, 특징이 보이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꼭지점이 바로 보이겠죠. 자, 그때 요거가 마이너스 4x 옆에 플러스 4 요거 써주시고 마이너스 4가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k 빼기 2야. 다음 식은 이렇게 되니까 꼭지점 좌표는 2, k 빼기 2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꼭지점 좌표. 자, 옆에 식 갈게요. 옆에 식은 마이너스 2로 당겨주시면 x제곱 옆에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하고요. 옆에 플러스 2,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k이기 때문에 다음 식은 어때? 마이너스 1, 2 빼기 3k란 거지. 그때 얘의 최소값하고 얘의 최대값이 같대. 무슨 축관점? y축 관점이랬지. 그래서 여기 최소값은 k 빼기 2, 얘의 최대값은 2 빼기 3k. 그래서 둘이 같다. k값 풀어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X 값은 상관이 없네. 그치. 우리가 최대 최소값만 같다고 써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저거? 저는 꼭지점까지 같은 줄 알았어요. 꼭지점이 같다. 꼭지점이 같으면 꼭지점이 같다라고 써있는데 그게 중3 거여서 헷갈릴 수 있겠다. 꼭지점 같을 때 나와서. 자, 4k는 값이 4다. 이렇게 되니까 k 값은 값이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한 바퀴 끝나고 2차 함수 할 때는 문제 어려울 거예요. 아마. 확 어려울 거예요. 확 그 절대 등급 같은 거. 네? 그런 걸로 할 거여서. 이거 풀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 한 번 더 할 때는 이걸로 한다고요? 네, 그런 걸로 할 거예요. 그때는 세 바퀴째겠죠. 그럼 잘해. 그럼 엄청 잘해요. 자, 볼게요. fx식이 써있어. 요거까지 하고 한 번 하시자. 2x제곱 옆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이렇게 써있고요. 다음 식이 fx식이 어떻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써있고 그 다음 두 번째 gx식이 gx가 몇보다 작거나 같다? 2라고 써있어요. gx식도 적어는 줄게요. 그때 요거가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6x 옆에 플러스 2b 빼기 1 이렇게 써있다. 지금 이때 왼쪽 식에 대해서 뭘 알려준 거게 후서가? 이거 최대 최소 생각하고만 하자. 자, 시원아 왼쪽 거 뭐 적혀 있는 거게? 저거 최소값. 최소값이요. 이거 최소값이야. 후서가 봐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요 식이 모두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는 우리 최소값만 알려준 거예요. 최소만. 맞아? 그런데 얘는요 2보다 모두 다 작거나 같대잖아. 얘는 최대값이란 거야. 최대값을 알려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알려줬으니까 문제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찾아서 맞춰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때 잘 봐볼게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써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는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표준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2x 옆에 플러스 1 적고요. 옆에 마이너스 2 뽑아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a 옆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이 식은 2x 빼기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꼭지점 좌표는 1,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인 거예요. 완전제곱식 바꾼 거야. 자, 그때 얘 최소값 몇이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요 식의 최소값인데 근데 최소값이 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써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꼭지점이 뭐 1, 2야. 이렇게 써 있을 때 봐봐. 범위만 제한해 준 거야. 2는 0이라고 할게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문자로 바뀐 거야. A. 이런 식으로. 꼭지점 좌표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부등식인 거고요. 1차 부등식이니까 중2 과정이니까 이항 잘 해서 마이너스 3 나눠주면 A 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 값이 우리가 1이 제일 큰 숫자다. A 값의 최대값은 1이다. 라고 써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식 갈게요.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Y는 마이너스 뽑아. X제곱 플러스 6X 하고요. 플러스 9 적고요. 마이너스 9 튕겨서 플러스 9니까 2B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 2B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그때 요거 꼭지점 좌표 몇이야? 마이너스 3, 2b 플러스 8이죠. 그때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2b 플러스 8 요 y 값이 어때야 돼?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식 써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꼭지점이 이거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2b 플러스 8은 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여서 우리가 이항해주면 b 값은 어때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야. 자, 볼게요. 우리 부등식 1차 부등식 요거 배웠는데 당연한 건데 두 수 합치면 어때요? 둘이 더해주시면 우변 거 같은 부등호 써 있으니까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최대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연산 봐보자. A 값이 1에서부터 5 사이야. 그 다음 B 값이 2에서부터 3 사이에요. 그때 우리가 A 플러스 B 해볼 거고 그 다음 A 빼기 A 플러스 2B 해볼게요. 요거 부등호 잡는 거. 이런 거 도구들 많이 알아야지 우리 도움되니까. 둘이 우리가 얘 최소값 몇이야? 1보다 아주 조금 큰 수겠죠. 1.01 이런 식으로. 얘는 B는 2.01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뭐보다 커? 3보다 크겠죠. 3.02 이렇게 되잖아. 오케이? 얘는 4.9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2.9 이렇게 되니까 둘이 합쳤을 때 8보다 작아요. 이렇게 된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요거 2배에서 4, 여기 6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얘네 둘이 합쳤을 때 값이 몇이야? 5죠. 5보다는 살짝 커야 되고 얘는 둘이 합쳤을 때 11보다 살짝 작아야 된다. 요거까지 부등호 정리할 수 있게끔 잡아주시면 다음 단어 할 때 도움된다. 한번 시작. 쌤 제가 더 질문한 게요. 응.
그럼 여기 이거 끝까지 다 하면 가요? 네. 끝이에요? 아 맞는데요? 많아.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거고요. 일단 그 제한 범위까지는 확실하게 오늘 하고, 그다음 연립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그거 하죠. 치환해서 해야 되는 거 그거 다음 시간에 하게. 그런 게 있었어요. 네, 4차 함수 형태여서 치환해야 되는 거 최대 최소. 좀 이따 문제 말해줄게요. 머리 좀 지우개. 곧 기억나. 아 gx식이 이거 잠깐 16번 했잖아. 왜 이거 있지? 자, 17번. 미안, 17번. x값 범위가 0에서부터 3 사이고요. 그 다음 fx 얘가요. 우리가 3x제곱 옆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k 요거의 최대값이 4다라고 써있을 때 fx의 최소값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최대값이 4다라고 써있어. 자, 다른 거 잘 모르겠어. 일단 표준 형태로 바꾸려고 노력해줘야 돼. 최대 최소 풀기 위해선 특징이 보여야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 옆에 우리가 플러스 1 적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가니까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때 요거는 우리가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려주고 꼭지점 좌표가 1, k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표시해 줄 수 있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 가상의 x축 그려준다고. 그럼 여기 값이 x 값이 1이다. 이거 가짜 x예요. 가짜 x. 자, 그때 여기에서 0은 1보다 왼쪽에 있죠. 꼭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야. 0, 1, 3 이렇게요. 자, 그때 0에 대해서 그리고요 3에 대해서 그릴 거야. 근데 여기에서 그럼 어디가 최대값이야? 3일 때지. 근데 잘 봐봐. 이거는 대칭 도형이어서 요만큼이 한 칸 떨어져 있지. 한 칸, 숫자 한 칸. 요거 숫자 2칸 떨어져 있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기준에서 더 많이 올라간다. 이 개념이 필요한 거야. 3이 더 떨어져 있으니까. 축을 기준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다. 내가 이렇게 사이즈 잡아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본인이 할 때도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한 칸인지 두 칸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3, 얘가 4가 된다. 최대값 써 있으니까 얘가 3,4인 거야, 좌표가. 그럼 우리가 주어진 요 식에 대해서 결정을 못한 게 k값이 있는데 3을 대입 걸어주면 식이 어때요?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3 넣어주면 x-1의 완전 제곱, 이거 식을 안 써놨네, 미안해요. 자, 그래서 3 넣어주면 2의 제곱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옆에가 k-3 요거가 y값이 4가 나온다 라고 대입되는 거야. 그럼 k값을 우리가 결정해주면 된다. k값은요 얘가 4, 3, 12 여기 값이 9니까 여기다 이하면 마이너스 5다. k값이 마이너스 5다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k값이 마이너스 5면 최소값은 어디예요? 후서가 최소값 어디니? 누가 제일 작아? 1. 그치. 요때 우리가 최소값 적어주면 되는 거야. k에다 마이너스 5 넣어서 마이너스 8이 최소값이다. 이렇게요. 공통 부분을 딱 한 문제만 정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공통 부분 말한 거예요. 19번. 자, 18번 먼저 할 거고요. 공통 부분 조금만 해볼게요. 자,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일 때 y는 잘 모르겠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 얘 최대가 값이 16이래. 최대가 16이다. 이때 실수 k값의 범위는 이라고 써있고요. 지금 주어진 식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우리 바꿔주려고 노력해줘야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kx 그다음 옆에다가 달리는 건 플러스 k제곱 적을 거고 밖으로 튕기는 건 k제곱 튕기겠지. 그래서 y는 식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의 완전 제곱 플러스 k제곱 얘가 된다. 그때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잡히는데 위로 볼록 이거부터가 문제가 조금 돼요. 여기 꼭지점 좌표가 k, k제곱이 맞겠죠? 우리 위로 블록 그림이야. 그때 여기 가상의 x축을 여기다 위에다 그려주세요. 가짜 x축. 그때 2가 어디야? 2가 어디 있어? 여기가 k인데 맞지? 그래서 이거부터는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는 거야. 요거부터가 문제야. 앞에까지는 기본 예제들이고 센 난이도 중 여기까지는 상문제예요. 요거는. 자, 그럼 2가 잘 봐. 2가 이쪽 부분에 걸려있다고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얘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값은 반드시 어디서 가져? 2가 여기 있을 때 숫자 2 여기다 적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져. 1번 써놓을 거야. 1번 2가 K보다 어느 쪽에 있어? 2가 K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왼쪽에 있다. 근데 여기 작다라고만 쓸게요. 작다. K보다 2가 왼쪽에 있다. 그때 우리가 언제가 최대값이야? 언제? 꼭지점이요. 꼭지점인 거야. 근데 자, 잘 봐. 여기에서 내가 갖다를 붙여버렸었는데 2가 딱 K까지 당겨질 거야. 잘 봐요. 여기가 중요해. 갖다 붙이는 거. 2가 K까지 당겨질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디서 최대값이야? 꼭지점에서 최대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다 붙여도 된다고. 그래서 갖다 붙이는 거야. 이거 이유가 중요해요. 갖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오른쪽. 자, 갖다까지 했지? 갖다까지 했어요. 두 번째, 2가 오른쪽에 있을 때 할 거예요. K보다 2가 오른쪽에 있을 때. 이게 두 번째야.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범위 쓸 때 K가 커, 2가 커? 2가 크죠. 2가 K보다 오른쪽에 있다. 부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수직선상에. 오케이?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가 최대값이니? 요때죠. 요때. 맞아요? 요때가 최대값인데 우리가 갖다에 붙이지 않잖아? 그럼 여기 값이 비워지죠. 그래서 이거 갖다까지 붙여줄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갖다까지 붙여서 우리가 판정 한 번에 같이 할 거야. 오케이? 그럼 이때는 언제가 최대값이 돼? x가 2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x가 2일 때. 이때가 최대값이에요. 근데 갖다에 붙여도 되는 게 요따 잘 봐. 갖다 두 번 붙인 거야. 이거가 요따까지 당겨졌어. 그때도 여기가 2가 될 때니까 이때 최대값이 꼭지점이라 적어도 되는데 x가 2일 때도 최대값이라 적을 수 있으니까 같다라고 적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여기 갖다 처리가 돼야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최대값 처리할 수 있어. 왜? 아니면 여기가 비어있는 거야. 이거 최대값 몇인데? 빵꾸 나 있는데. 요거보다 살짝 작은 거? 라고 적어야 돼. 그럼 못 적는 거잖아. 숫자로 못 적어. 9 이렇게 해줘야 돼. 끝에. 그래서 못 적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 값이 K까지 당겨질 때라고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우리가 X에다 2를 대입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X에다 2를 대입할 때는 요 값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다. 그래서 요 부분 중요하고요. 이때는 따라서 우리가 X에다가 2를 대입할 때가 최대값이 된다라고 적어준 거야. 자,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그래서 요때 꼭지점이 최대값이래. 꼭지점 몇이에요? 좌표가 K제곱이죠. 이 Y값 하는 거야. 이 값이 최대값이 16이 될 때야. 첫 번째 풀이하면. 그럼 이때는 K값이 몇 하고 몇 나와? 4 또는 마이너스 4 나오죠. 그 중에서 K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K값은 4밖에 안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요거 어려워. 자, 그 다음 요거 최대값이 X가 2일 때가 최대값이 된다 해서 X에다 2 대입할 거예요. 2 빼기 K의 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고 요거의 K제곱. 이렇게 하신 게 몇인 거야? 16이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풀어주시면 된다.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지고요. 여기 마이너스 4K인데 플러스 4K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4 되고 옆에 K제곱 되고 이 값은 값이 16이다. 그래서 내 값을 지워. 그럼 4K 값은 이항하면 어때요? 20이니까 K 값은 5죠. 주어진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땡이야. K 값은 4만 된다. 이렇게요. 요 18번 좀 이따 시킬 거야. 18번 시킬 거야. 후성아, 너 그리고 너 글씨 지금 고쳐야 된다. 아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 너 서술형 개박살나. 20점 다 까일 수 있어. 진짜로 한 5점 받아. 다 풀었는데. 어떻게? 아 진짜로 내가 장난치는 거 아니고 내가 못 쓰잖아. 내가 글씨 못 써요. 나 여기에 더 잘 써. 너네 보여주려고 열심히 쓰는 거여서. 내 글씨 보시면 알 텐데 난 감점을 안 받아봤거든. 글씨 갖고. 그냥 바꿔야 돼요. 나 너보다 못 썼어. 초등학교 때. 진짜로. 알림장은 엄마만 볼 수 있었어. 내가 못 알아봐. 엄마가 아주머니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준비물 뭐냐고 물어봤었어. 어렸을 때 기억난다. 내가 썼는데 못 알아봐서. 막 신발 그 있잖아. 신발 이거 수납하는 거 뭐라 하지? 신발 가방? 신발 가방? 아, 그런 게 있어요? 실내 아주머니. 실내 아주머니. 실내 아주머니. 그런 거 할 때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봐. 엄마 전화했어. 옆집에 친구 살았거든? 옆집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같은 반이어서 빨리 바꿔야 돼. 안 바꾸면 나중에 다감점이에요. 살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 후저가. 자, 19번. 아, 진짜로. 자꾸 뭐라 해서 미안한데 뭐라 좀 하자. 자, 여기에서 y는 요것까지만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일단 최대 최소 큰 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심화 개념은 다음에 한번 정리 좀 해줄게요. 화요일 날. 화요일 말고 수요일 날. 예, 최대값
이라고 써있다. 지금 다음 식에서 최대값 갈 건데, 자, 볼게요. 반복되고 있는 게 있고요. 지금 저걸 몇 차 함수인지 따져보면 몇 차게? 우변식이? 4차죠. 우리 4차 함수를 배운 적조차 없어. 4차 함수는 생김새가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여기에 요만큼이 2차고요. 요만큼이 또 2차여서 4차예요. 개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할 줄 모르잖아. 근데 여긴 다행히 도구가 하나 있는 거야. 고1 때는 아직 안 배워요. 이걸 K라고 치환해 줄 거야. K라고.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X제곱 플러스 2X를 K라고 치환하겠다. K는 요 값이다. 요거 하나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다음 식을 우리가 치환한 값으로 바꿔서 적어주시면 여기 K제곱, 옆에 마이너스 4K, 옆에 플러스 3 얘가 되고요. 근데 잘 봐봐. 너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X란 거가 범위가 제한이 잡혀 있어. 근데 요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K 값을 치환하잖아?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K가 제일 작은 값이 아니잖아. 얘가 1차적인 관계 아니야? 2차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K에 대한 분석부터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K의 범위. 여기까지는 식만 설정해 준 거고요. K의 범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 잘 봐요. 여기는 X축 그대로 할 거야. 그리고 여기 K축으로 바꿔줄 거예요. K축. 다 가짜야. 가짜야. 가짜. 그랬을 때 저 K는 X제곱 플러스 2X라는 식을 완전제곱 형태로 바꿀 거야. K는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되고요. 옆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럼 K, 이거 Y축 대신에 K축 들어가 있는 거야. 치환돼서. 그래서 여기 K축 보세요. K축. 여기 K축. 자, 그때 여기에서 요 그래프는 어때? 그냥 이렇게 그릴 거예요. 1사분면에. 가짜여서. 아래로 볼록 개형만 잡아주면 돼. 요 꼭지점 좌표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맞아? 그때 X값이 우리가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요것만 잘하면 돼. 자, 마이너스 1일 때 X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까지래. 그럼 1 어디야? 1 여기 있죠. 그래서 요 사이까지니까 그래프가 유효한 건 요만큼만 유효해. 초록색.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K값 범위를 우리가 표기해 줘야 되는 거야. 진짜로. 이건 우연찮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 K가 제일 작고 X가 1일 때 K가 제일 컸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우리 마이너스 2까지 적혀 있으면 여기까지인데 K가 마이너스 2일 때 다시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K값이 최소값이 아니라고. 그래서 2차적인 관계니까 2차적인 관계. 그러니까 꼭 다시 해줘야 되는 거야. 요거 안 하고 풀면은 다 틀린 거야. 서술형에서 반 깎여요. 요거 안 하고 풀면.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K값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자, 요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 나오죠. 그 다음 X값이 여기가 몇? 1일 때죠. 1 대입해 주시면 4 빼기 1이니까 값이 3이 돼요. 그래서 K값 범위는 3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다 라고 K값 범위 작성이 1단계야.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가지고 그래서 K값 범위가 요 범위 가지고 우리가 Y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 요거에 대한 Y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러 가는 거야. 단계별로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야. 영어 맞춰서 써줄게. 두 번째 단계. 자, 그럼요. 이거는 축이 뭘로 바뀐 거야? Y축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Y축. 그 다음 여기 K축으로 가짜 K축이야. 다 가짜예요. 다 1사분면에 그릴 거여서. 알지? 이거 똑바로 그리고 있으면 시간 엄청 걸려. 오케이? 이거를 우리가 가짜 X축이라고 하는 게 가상의 X축이라고 하는 게 판정이 빨라가지고 우리가 범위만 체크하면 돼. 누가 위아래인지만 따지는 거여서. 알죠? 그래서 이거 가상이다 라고 하고 나중에 내년에 시험 볼 때는 이거를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너네 이해를 도우려고 선 긋는 거야. 지금 그때 요 식을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K 빼기 2의 완전제곱 되고요. 옆에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얘를 아래로 볼록 개형으로 그림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때 꼭지점 좌표는 2, 마이너스 1인데 그때 K값이 2인 거야. 2. 맞죠? 그랬을 때 K값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야. 2에서부터 3은 한 칸 떨어졌죠. 짧게 마이너스 1까지는 3칸 떨어졌죠. 마이너스 1은 길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축 무슨 축이야? Y축이죠.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누가 최대? 얘가 최대. Y축에 대해서 누가 최소? 얘가 최소라고 하고 있는 거야. 요만큼 주황색 범위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값은 얘가 Y값이 마이너스 1, 요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9 빼기 1이어서 여기 값은 8. 이렇게 해서 Y값은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8 사이다.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래서 얘 최대값이 몇인지 구하라고 했으면 8, 최소값을 물어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y값에 대해서 최대 최소 연립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제 완전히 알겠지? 알아들었어요? 이거 적을 시간 줄게. 이거 직접 적어봐. 요거 안 되면 다음 문제가 쓰레기예요. 안 되면. 지금 하면 돼. 네, 지금 바로 해주세요.
줘. 자, 18번 이렇게 써 있어요. 자, y는 다시 한번 완전 제곱씩 쓸 거야. 시원아 말해줘 이렇게. 지금 여긴 잘하고 넘어가야 돼. 반드시.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k제곱 쓸 거고 옆에 플러스 k제곱 이렇게 튀어나가. 그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의 완전 제곱에다가 플러스 k제곱 이걸 적을 수 있는 식이 맞는데 그때 그림 개형을 이렇게가 아니라 위로 블록이네. 위로 블록 그릴게요. 위로 블록. 요걸 그려주면 꼭지점 좌표가 k, k 제곱이 되는데 그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축을 여기 위에 가상의 축을 x축으로 그려주면 요때 여기 값은 k가 되지. 여기 값이 k예요. 근데 이의 값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있을 때 저기 있을 때 나눠서 하셔야 돼요. 자, 얘 k 기준으로 얘가 왼쪽에 숫자 2가 있을 때랑 오른쪽에 2가 있을 때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가볼게요. 1번. 그래서 k 값보다 2가 왼쪽에 있다라고 식 써주면 되는 거야. 그때 요 범위는 자, 이따 끊어줄게요. 나 이거는 주황색 갖고 갈게. 요렇게야. 그럼 언제가 최대값이지? 최대 꼭지점일 때가 최대값이 돼요. 꼭지점. 근데 이거는 일반화라고 하는데 일반화가 필요해. 반드시 식을 쓰려고 하면. 여기에서 일반화요. 2가 k까지 땡겨질 때 똑같이 꼭지점이 최대값인 거야. 그러면 여기 같다까지 같이 써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은 두 번째 k값은 2일 때라고 나눠서 하셔야 되는데 이거가 의미 자체가 최대값이 꼭지점이다 라고 적는 거랑 일치하거든. k값이 2일 때 2가 여기에 왼쪽에 있을 때 2가 여기랑 같아질 때 2가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돼. 이게 안 되면. 근데 요거보다 한 차원 위면 이제 그거는 안 풀려. 거기부터가. 그래서 2가 딱 여기 있을 때야. 2가 여기야. 그러면 그때는 k가 2일 때 최대값이 똑같이 꼭지점이지. 그래서 이거 그냥 한 방에 적어도 된다고. 같다까지.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줄게요. 일반화가 뭐냐면 x의 절대값을 처리할 때 x가 양수일 때는 얘가 어떻게 나오니? 그냥 나오지. x가 0일 때야. 얘는요? 얘 x가 0일 때야. 얘도 그냥 나오지.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쓰겠다. 이렇게요.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용 자체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방식인 거예요. 얘가 일반화 해가지고 범위 잡는 거야. 대표 예시가. 그래서 이 절대값하고 같은 처리법이고요. 그래서 이걸 두 번째 k가 2일 때를 할 의미가 없고 여기다 같이 붙였을 때 최대값이 꼭지점이 된다 라고 잡히는 거야. 그때 조금 디테일 있게 풀면은 두 번째 k 값이 우리가 2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자 2가 오른쪽에 있을 때 k보다, 자 그때는요 우리 초록색으로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 범위인데 요 범위예요. 요 범위에서 최대값은 우리가 요 값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가 비어있어. 그럼 최대값이 몇인지 값이란 게 존재하나? 숫자로 못 적는 값이야. 근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f 숫자 2보다 대입한 것보다 조금 작은 수가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식이 아니야. 이건 쓸모가 없는 거야. 이 상태는. 그래서 우리가 요 2란 거를 여기까지 당겨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2란 게 숫자 2까지 똑같아. 그때는 우리 대입하면 어때? 2랑 똑같아지는 거지. 2랑 똑같아지는 거야. f2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같다를 쓰면 f2가 최대값이 된다는 거야. 최대. 이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숫자 2를 여기다 넣어주면 자, 여기 값이 어때? f2가 되는 건데 주어진 식에다 2 대입하는 값이니까. 근데 요 값은 비어있는데 이걸 최대값이라 쓸 수가 없어. 표기법도 없어 지금은. 내년부터 표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할 때 자, 2를 여기까지 당겨볼게. 여기까지. 그럼 얘가 아까 뭐라 했어? 꼭지점이 최대값인 건데 꼭지점이 최대값이 맞는데 이걸 꼭지점을 또 다시 쓰면 f2일 때가 최대값이 된다고. 그래서 저 범위를 다 뭉개줘야 된다고. 지금 같다라고. 같다 쓰는 이유가 지금 안 헷갈리게 하려고 같다 쓰는 거야. 혹시 근데 그 비어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2의 값보다 봐봐. k값하고 이 값이 같다가 안 적혀 있잖아. 그럼 2의 값일 때가 k값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봐봐. 여기 숫자 2요. 숫자 2 요거를 요따 대입해. 요따 대입했을 때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이 아니야. 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들어가는 값이잖아. 비워지는 값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당겨줘야 된다고. 그래서 같다까지 우리 붙여준 다음에 f2가 최대값이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줘야지 범위화를 할 수 있다고. 같다로 범위 표시를 해야지 값이 존재해. 봐봐. 1에서부터 a가 3 사이야. 이거 a의 최대값은? a 최대값 2.99999 이렇게 쓸 거야?
이거 쓸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 저기도 1.9999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 붙일 거야. 처음에 기초 개념으로 갖다 붙일 거야. 여기에서 이제 시험 볼 때 어떻게 할 건지는 다음에 한 바퀴 더 돌 때 할 거예요. 갖다 둘 중 하나만 지워주면 돼 그냥. 그래서 요때에 대해서 우리가 꼭지점 좌표가 뭐야? K제곱이죠. 꼭지점의 Y좌표 K제곱. 이 값이 우리 최대값 16이다 라고 해서 K값은 범위에 들어간 건 4밖에 안 된다고 한 거고 F2값 저기 식에다가 2 대입해주면 2-K의 완전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띄고 플러스 K제곱. 이거 하셔가지고 우리가 식이 마이너스 K제곱 옆에 플러스 4K 요 값이 마이너스 4. 요 값은 값이 K제곱. 이렇게 해서 값이 이렇게 지워지는데 요 값이 몇이야? 16. 그래서 이항해주니까 K값은 5여서 주어진 범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K값은 4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딱 하나만 더 하면 좋겠다. 요거 이해되는 게 필요하고요. 요게 어려워지면 양쪽 범위가 걸려서 갖다 붙일 수 있어야지만 풀린다. 알아들었어요? 호정 알아들었어? 괜찮아? 자, 20번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20번 하나만. 그 올려둘게요. 오늘 날짜로 올라갈 거야, 영상. 그래서 혹시 돌려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돌려보시고요. 20번. X값 범위가 요 사이다 라고 써있어. 여기에서 Y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 요거의 제곱 써있고요.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2X 써있고 그 다음 옆에가 마이너스 3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써있다. 요거에 대해서 구할 거다. 자,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연산 부분이 이 부분인데 나는 여기가 제곱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기 2차 걸려있는 요 값 자체를 K라고 둘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저기에 완전 제곱식 연산을 줄일 수 있어. 계산 용이하게 하는 거야. 꼭. 그럼 요건요? 우리가 요거 이항해주면 요건 K 플러스 1이 되겠네. 요거랑 요거 K 이렇게는 써주세요. 그 다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첫 번째 K값 범위를 우리가 찾아야 돼. K값 범위. K 범위. 자, 그래서 K는 X에 대해서 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에다가 옆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요, 우리가 X축 그리고요. 가짜 X축, 그 다음 가짜 우리 K축. 가짜예요. 자, 그때 우리 그림 형태만 따는 거야. 여기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야. 그때 K값 범위, 우리 X값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저기 마이너스 2 써있고요. 1 써있죠. 그래서 요거 갖고 얘는 한 칸 떨어졌고 얘는 두 칸 떨어졌으니까 얘를 더 길게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범위 이렇게 된다. 그럼 어디가 최대값, 어디가 최소값인지 K축에다가 표시해주면 되는 거야. 얘가 최소, 얘가 최대. 그래서 우리가 X가 1일 때 K값이 최대값이 나오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최대값은 1 넣으니까 4 빼기 2여서 2가 되고요. 최대값.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된다. 최소값. 그래서 K값 범위를 찾아냈다. 얘가 1단계. 그 다음 주어진 식에다가 우리 두 번째 계산할게요. 두 번째는 Y는 K제곱 옆에 플러스 2K 플러스 2에다가 빼기 3하니까 값이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저 범위 갖고 요식 처리할 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제 Y값의 최대소를 할 거라고. 그럼 우리가 그릴 때 여기에 K축 그려주시고 X축 대신에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 Y축 그려주시고 다음 식을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에다가 옆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다. 오케이? 그럼요. 얘가 우리 아래로 블록 개형 그려주시고 요따 우리가 값을 마이너스 1 꼭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다. 요거 써주시고 이때 K값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니까 여긴 한 칸, 여긴 세 칸이니까 범위를 잘 끊어서 우리가 색칠 이렇게 해줘야지만 보여. 반드시. 그럼요. 여기 범위부터 여기 범위까지가 우리가 Y의 최대 최소인 거야. 그럼 Y값은 제일 작을 때는 그냥 써있어. 마이너스 2. 그 다음 제일 클 때는 K값에 2 대입해달라는 거니까 요따 대입해서 9 빼기 2여서 값이 7.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7 사이다. 얘가 나온다. 그래서 최대값은 7,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요. 여기까지만 풀 만큼 풀었다. 여기 잘하면은 금방 2차 함수 잘 돼요. 아까 거 가정 껴있는 거는 연습 문제 갖고 봐줄게요 좀.